자, 20년대 통치 방식으로 넘어오는데 20년대는 키워드가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서 사기를 치죠? 얘기를 잘해주죠. 그렇죠? 얘기를 잘해줘. 너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얘기를 잘해주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기꾼들의 어떤 특징인데 고 일본의 문화통치 일제 문화통치 시기 때는 딱 요거를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씩 볼게요. 아, 이거는 1910년대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복이고 칼 차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1910년대를 여기 뒤에 학생들입니다. 1910년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한번 보죠. 이어서 민족 자결주의 시대. 자, 사기꾼 문화통치, 사이토, 민족 분열 통치 썼었죠?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뭐를 양성하는 거? 자, 방침과 실상을 나눠서 좀 보는데요. 방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잘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관 총독 임명 규정을 만들어요. 사이토가 이제 앞으로 총독을 누구도 안 치겠다. 문관도 안 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문관들도 와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상은 해방 전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독은 다 일본 누가 했던 거예요? 군인들이 했던 거예요. 소위 뭐 군인들이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가요? 군대를 가보면 알아요. 많이 힘듭니다. 해방까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 방침과 실상이라는 게 결국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헌병 경찰 제도도 폐지시킵니다. 더 이상 헌병이 잔인하게 통치하지 않겠다. 일반 경찰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찰로 바꾸죠.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꿉니다. 헌병 경찰 제도를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꿔요. 일반 경찰들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 자, 보세요. 경찰 인원, 경찰 장비,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구대, 경찰서 수 이런 것들이 정확히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 곱하기 3 보통 경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어떻게 외우라고요? 곱하기 3 보통 경찰. 곱하기 3. 경찰 인원, 경찰 장비, 경찰서 수는 정확히 몇 배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뭐를 주면서 나오냐면 표. 1910년대에 예를 들어 지구대 숫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1920년대에 지구대 숫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정확히 몇 배가 증가돼 있어. 3배가 증가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고등경찰 제도가 실시된다는 거야. 고등경찰 제도. 일반 경찰로 바꾸긴 했는데 고등경찰 제도를 새로운 걸 만드는데 고등경찰은 뭐만 하는 거냐? 다른 일 하나도 안 해. 독립운동가만 잡는 거야. 그러니까 탄압의 강도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더 세지는 거지. 이 고등경찰. 요거는 독립운동가만 체포하는 거야. 독립운동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우리 이제 경찰분들이 많이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옛날까지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순사라고 했거든. 할머니들이 너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잡아가는 거야. 응? 여기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경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다 이때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줘요. 일부. 이제 허용해줍니다. 우리 1910년대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허용해줍니다. 조선 동아일보 간행 이런 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라는 이제 그 신문들이 이때부터 20년부터 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40년대 폐간이 되는데 일단 발행됐다는 게 어딥니까?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근데 더 웃긴 거는 발행을 허가는 해주는데 검열해요. 그래서 삭제시키죠. 그리고 이제 불리한 기사들은
못 쓰게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는 이제 확대해서 쓰게 하고 검열, 삭제, 정간, 폐간 이런 것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른바 뭐 길들이기가 돼요. 언론 길들이기죠. 그럼 언론이 이제 그 말 그대로 권력의 시녀가 돼서 권력의 나팔수가 돼서 권력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대신 떠들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좀 뭐 위험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 신문들은 역사가 오래된 신문이에요. 자, 지방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요. 이것도 이제 일본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제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구들이 떠올라야 돼요? 한번 떠올라 보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뭐 지방자치단체 장, 뭐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의회들이 있죠. 서울시 의회, 뭐 강남구 의회, 뭐 이렇게 의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지방자치제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광역 그다음에 뭐 일반 자치단체장들도 다 우리가 뽑죠. 지방행정에 조선인을 참여시키겠다라는 이 명분이에요. 이 명분이야 명분. 이게 너희들도 참여해라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지방의회들을 만들어줘요. 부면협의회. 이게 이제 지금 하면 지방의회입니다. 의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하지? 뭐 구의회 같은 거예요. 구의회. 그다음에 도평의회. 이건 도의회 같은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조선인들 참여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자 실상을 한번 보죠. 누굴 참여시켜 주느냐? 세금 많이 내는 애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세금을 많이 내는 애들만 참여시켜 주면 돈 있는 애들 참여시켜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일제시대 때 누가 돈 있겠어? 너무 당연한 거지. 설마 뭐 홍범도가 돈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참여는 전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친일파들을 이렇게 회유하는 거야. 또 친일파들은 또 회유도 되지 이렇게 되면. 자기도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지방에서도 좀 방구도 좀 끼고 큰 소리도 좀 하고 뭐 이러면 좀 지방에서도 자기가 위세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주고 또 더 웃긴 거는 그냥 형식적 기구야. 뭐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도 못해. 선거권 제한이야. 선거권 제한이라는 게 이제 참여자를 제한시킨다는 거야. 친일파 및 누구만 참여한다? 이 같은 말이야. 근데 친일파가 상층 자산가야. 응?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일제시대 때 돈 있다고 다 친일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그런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알겠죠? 또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진 않다. 할아버지 의심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교육기회 확대.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 초등교육과 기술교육 위주가 됩니다. 초등교육과 기술교육. 그러니까 한국인들 교육 받아라 라고 해놓고 초등교육과 기술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시키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 거 진학 안 돼. 그러니까 다 기술계 중학교까지 이렇게 진학해서 기술 배우라는 거야. 기술.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도 설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1924년에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시다 보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대학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대학을 못 만들게 하려고 제국대학을 만든 거야. 이게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야.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경성제국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야. 제가 되게 웃긴 게 내가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갔더니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1905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로 가면 이제 1886년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는 대학교가 아니야. 그냥 학당이야, 학당.
고려대학교 뭐 이게 전신을 얘기하는 거. 그렇게 되면 성균관이 1위야. 알겠어? 왜 청승년 1위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경성제국대학이 가장 오래된 대학교야. 아, 이게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지. 뭐 우리 대학교가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성균관이 1위야.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학교고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근대식 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곧 있으면 서울대학교 100주년 하는 거야. 곧 있으면 이제 5년 남았지. 아마 대대히 할 거야. 뭐 조국도 이렇게 나오고 먼저 서울대 출신들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같이 이제 빵빠레도 울리고. 금기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선생님 조국은 금기어입니다. 친일파 양성하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대학 만들어서 친일파들 양성하고 뭐 이러는 거야. 자, 여기 신문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20년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진입니다. 느낌이 오죠? 뭐 거의 한국의 여백의 미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안 거죠. 아, 얘네들이 여백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거 없어진 거는 다 무슨 기사들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 불리한 기사들. 20년대 신문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20년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문화 통치의 기만성. 문화 통치의 기만성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을 골라라. 그러면 이 사진을 고르면 돼요.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갑니다. 계속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20년대 치안유지법.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20년대가 되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막 열풍,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이제 열풍이 막 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회주의 새끼들이 정말 골치 아픈 새끼들이거든. 왜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를 부정하는 거냐면 사유 재산을 부정하지.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야? 제국주의지. 제국주의는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라고. 근데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새끼들은 안 되는 거지.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거야. 그래서 치안유지법 그 법 첫 조항이 뭐냐면 국채 변혁을 도모하는 자. 그러니까 국채 변혁을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의 변혁을 도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 이제 이런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왜 문화 통치와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근데 봐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이건 말 그대로 이념이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거는 물질적 증거가 있어 없어? 없지. 난 어떤 사람 같아? 증거가 없잖아. 물어보는 거야. 난 어떤 사람 같아? 사회주의자 같아? 고개를 왜 끄덕거리고 그래? 큰일 날라고.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럼 이제 이게 잘못 악용되면 어떻게 악용돼 있어? 다 잡아들이는 거야. 넌 눈이 빨갱이 같은데? 이러면 다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상을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게 파생되냐면 사상을 통제하는 이념은 다 잡아들일 수 있어. 이게 무서운 거야. 너는 말투가 빨갱이 같아. 반갑습니다. 리중석 동무. 이러면 다 잡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문화 통치라는 건 잘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탄압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법. 그게 바로 치안유지법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화 통치의 기만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지. 치안유지법이. 그 치안유지법이 25년에 만들어진 이유는 조선 공산당이 25년에 만들어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해서 카프라는 문학 단체가 있거든.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게 이제 카프야, 카프. 이 카프가 알았어, 발음. 카프가 짜증나다. 내 영어 선생이 아니잖아. 발음이 뭐 어떻게 해?
카프가 신경향파 문학 단체인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단체거든요. 그 단체도 1925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1925년을 조선공산당 카프와 카테고리로 하나로 묶어놓으면 문제를 풀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과 카프가 192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안유지법도 몇 년에 만들어졌구나. 1925년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카프 1925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치안유지법의 기만성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성? 기만성. 그러니까 결국 이념을 통제한다. 사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뇌가 너희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잘못이 없어도. 제가 현대사 수업할 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 한 선배 중에 좀 술 마시면 이렇게 좀 과격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때 그 형이 뭐 이제 하여튼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때는 그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안기부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마다. 그래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정원 같은 데서 대학교별로 과별로 한 명씩 장학금을 줘요. 그게 이제 비밀리에 다 서로 알아요. 근데 이제 말을 막 이제 술자리 같은 데 함부로 하면 그 없어져요. 그 보고가 들어가니까. 근데 걔네들도 장학금을 받는 애들도 보고를 안 하면 또 쪼이나 봐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한 형이 이제 형 얘기예요. 그 형은 뭐 크게 뭐 고문 받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형이 학교를 딱 나왔는데 밖에 교문 앞에서 이제 그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쳐다봤대.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일로 와. 그랬더니 차에 태우더래. 그랬더니 너 이 새끼 너 이 빨갱이 새끼 이거 나 이 새끼들 그러더니 이제 막 몇 대를 때렸나 봐. 그러더니 야 자취방으로 가자. 그런데 운전사가 그 형 자취방으로 가더래. 말도 안 했는데 자취방으로. 그러더니 너 이 씨발 이 빨갱이 개새끼들 이거 그러더니 이제 자취방 문을 탁 열었대. 그랬더니 책꽂이에 자기가 모르는 책이 꽂혀 있더래. 그래서 잡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거야. 거기 가운데 딱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딱 꽂혀 있더래. 자기도 처음 봤대 그 책을. 그 형 얘기로. 이걸 빼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코에 걸고 귀에 걸어서 그냥 다 채서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치안유지법은. 너 왜 그런 사상에 현혹돼 있어 이런 거냐. 실제로 우리나라 독재 정권 때 그렇게 해서 다 대학생들 체포하고 그랬던 거야. 말 안 들으면. 지금도 무섭지. 그럼 그 형 무슨 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게 지금도 있는 국보법이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국보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국보법은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서 필요한데 그게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역시 저 새끼는 또 국보법을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려는 수단인데 여기서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뭐로 몰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자는 아니야. 근데 독립운동가를 체포할 때 이 법을 적용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도 실시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이제 주제별로 계속 다시 할 겁니다. 미국 약탈 목적이었다. 이렇게 써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전쟁 중이죠.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 미친 군인 미나미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병참 기지화 정책서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죠. 병참 기지라는 건 병참이라는 게 뭐냐면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것. 거기가 병참이에요. 그러니까 병참이라는 거는 군수 물자 생산 혹은 군수 물자를 관리하는 이게 이제 병참인데 그럼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본이 전쟁 중이니까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전쟁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단 어떤 거를 가져가려고 했느냐.
남쪽에서는 면직물 공업을 발전시켜서 면직물을 이제 가져가고 북쪽에서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시켜서 군수 물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전시체제 돌입인데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고 중일전쟁이 터지고 태평양 전쟁이 터지는 이 모습을 같이 연결해 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중서희가 뭐라고 했던 거야? 일본은 전쟁 중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일본은 전쟁 중. 나중에 이 병참 기지화 정책도 나중에 따로 떼서 자세히 할 겁니다. 따로 떼서. 그 다음에 황국 신민화 정책이에요. 무슨 정책? 한국 신민화 정책. 황국 신민화가 뭐죠? 황국이 뭐야? 일본이죠. 신민이 뭐야? 위대한 천황폐하의 국가의 뭐 신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조선인에게 주겠다 이거야.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자기네들이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국 신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이게 이제 결국 민족을 다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동원하고 그리고 한국 신민화 정책을 하고 일본 동화 정책이죠 일종의. 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병참 기지화 정책은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따로 떼서 할 거예요. 자세히.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이 같은 민족임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이거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었죠. 조선인들이 일본이 전쟁하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조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전쟁하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돼. 내선일체죠. 내지인 일본과 조선인은 하나다. 원래 같은 민족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 왜곡이 뭐냐면 일선동조론이라는 거야.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원래 웃긴 새끼들. 지네도 당군인가 봐요. 되게 웃긴 새끼들이죠. 하여튼 뭐 같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사참배. 신사참배.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즘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예요. 일본은 이제 신사참배인데 이게 일본의 이제 그 전쟁 영웅들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그 민족의 영웅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조상들에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지? 뭐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거야. 참배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의 그 영웅들에게 참배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배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일본인화 돼가는 거죠. 우리 조상도 아닌 일본인에게 참배를 하면 궁성요배 이런 것도 강요하는 겁니다. 궁성요배는 이제 12시 정오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이제 쫙 그 동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딱 방향을 틀어 가지고 머리를 이제 땅에다 이렇게 딱 박고 있는 겁니다. 일본 궁을 향해서. 이게 이제 궁성요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사이렌이 쫙 울리면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 동쪽을 향해서 딱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머리를 박고 있어야 돼. 이게 궁성요배. 그러니까 천황폐하에게 하루에 한 번씩 요배를 하는 거죠. 황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용도 있고 뭐 어른용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시켰다고 해요. 그다음에 창시개명 이런 거 이제 강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말할 때 야 씨 내가 성을 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성을 간 거죠.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열받을 때 야 내가 이게 아니면 씨발 내가 성을 간다 그러잖아. 성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걸 간 거예요. 이름을 다 간 거죠. 1939년에 조선 민사령이 개정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창씨 개명이 강요됩니다. 조선 민사령이라고 하는 건 민법이에요. 민법. 무슨 법? 민법. 조선 민사령이 이제 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어, 조선사 교육 금지시켜요. 물론 이거는 교육령으로 딱 들어가면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금지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제4차 조선 교육령 43년에 제정이 되는데 이 4차 조선 교육령부터 조선어, 조선사 교육은 금지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역사 왜곡하고 이렇게 조선어 못 쓰게 하고 조선사 안 가르치고 이러면 민족성은 어떻게 된다? 말살된다. 말살된다.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국사 배우시면서 좀 지겹고 힘들어서 이렇게 뭐 좀 싫어지고도 했는데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네 나라 내 나라 네 민족 내 민족 구분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그 다민족 국가들 있죠. 많은 민족이 모여있는 국가들은 어떤 공부 정말 빡세게 시켜요.
역사 공부. 그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사를 엄청 공부시키는 거야. 그 역사도 몇 년 안 되는 나라가. 이 두께가 이래. USA 스토리는 이만큼을. 이거 SAT에서 이거 다 공부해야 들어간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야?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그 뭐야? 씨발 읽어내 이거. 그 근현대사 정도인데 근현대사를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거지 미국. 미국은 역사가 짧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왜? 미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미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야. 자,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됩니다. 이제 전쟁 중이니까 다 가져가야죠. 일본이.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이 일어납니다. 인적 수탈 부분에서 보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정리를 좀 합니다. 강제징용이 있어요. 강제징용. 징병 이런 것들. 징용. 요즘에 그 일본과 우리가 무역 마찰된 부분이 바로 이 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 시작이. 일본이 거기에 이제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시사적으로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무역적으로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였던 거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죠. 일본 기업에게. 근데 이제 아베가 계속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그를 내린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마찰이 시작된 거죠. 그런 것들은 시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정신대, 공출제 이런 것입니다. 공출은 물자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자들 다 가져가는 겁니다. 국방 헌금 같은 거 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 총력 운동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뭐 국가 총동원법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총력 조선연맹 이게 조직돼요. 국민 총력 조선연맹 조직됩니다. 써만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거 정리 다시 하셔야 돼. 한국 식민 정신의 고향, 그 다음에 징병 동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이런 것 이게 앞으로 공부할 때 총동원, 뭐 총력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다 있대요. 민족말살.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의 탄압도 더욱더 심해지죠.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게 나와요. 조선 사상범 보호. 이것도 이 사상범이 뭐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상한 사상 갖고 있는 애들이야. 독립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 아니야? 보호관찰령은 뭐야? 이걸 잘 관찰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통제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 명단 잘 작성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인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선인 중에서 사상이 이상한 애들을 예방 차원에서 구금시킬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화 그거 같은 거야.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너는 2년 후에 독립운동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구금시켜 놓겠어. 뭐 이런 거야. 너는 1년 후에 청산리 전투에 합류할 거야. 뭐 이러면서 구금시켜 놓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인들이 지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구금이 가능한 거야. 구금. 독립운동가는 언제든지 사상범으로 구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상범. 아직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이 부분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조선 동아일보 등의 한글 신문도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40년에 폐간되죠. 조선 동아일보가 몇 년에 만들어졌었죠? 20년. 그 다음에 몇 년에 폐간되죠? 40년. 일제시대는 연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선 동아일보 몇 년에 만들어졌어요? 20년이요. 언제 폐간됐어요? 40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집회 결산은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 근데 뭐 이거 허가제면 허가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판단했을 때 저 새끼들은 좀 이상한 애들인데 그럼 허가 안 내주면 그냥 못하는 거야.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합니다. 이게 이제 41년에 일어나죠. 1941년 국민학교로. 이 국민학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국 신민학교라는 말입니다. 황국 신민학교의 약자죠. 이게 제가 국민학교 다닌 거죠.
그 뜻은 아니었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여러분들 여기는 뭐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없죠? 그렇죠? 있어?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국민학교로 계신데. 이거는 소학교, 국민학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화사 파트에서 교육용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개괄적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이 다 들어갑니다. 자, 넘기세요. 요거죠, 요거. 한국신민사사 암송하는 거. 모습 보여줄까요? 실제 영상 자료로? 이 선생이죠? 하이 텐노 헤이카 반사이. 그럼 뒤에서 이제 하이 텐노 헤이카 반사이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씨발 위안부는 매출이다 이래가면서. 아우 그거 어떡하니 그 교수를. 걔를 어떻게 해야 되니 걔를. 여기 앉혀놓고 좀 수업을 해야 될 텐데. 선생님 연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지. 잘못된 공부를. 공부라고 다 올바른 공부가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혼나겠다. 머리 숙이고 있어서. 얘가 이 자세가 좋네. 이렇게 딱 15도 각도로 이렇게 딱 하는 거야.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외우고 시작하는 거지. 어때요? 이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죠. 그죠? 이걸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응? 텐노 헤이카 반사를 외치면서. 일제 시대 때 여기 뒤에다 이제 우길승천기 이런 거 다 걸어놓고, 다 바람에 휘날리면서 앞에서 텐노 헤이카 반사를 외치고, 우리는 위대한 천황폐하의 신민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